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6월 모평 봤잖아요. 6월 모평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고 또 앞으로 수능 대비 어떻게 할까 전략을 같이 세워볼 이효정입니다. 여러분 6월 시험 어떻게 보셨습니까? 6월 모의평가 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죠. 늘 시험을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잘 봤거나 못 봤거나. 그러다 여러분 이번에는 재학생 또 우리 재수생 63만 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현재 내 위치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사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이제 저와 함께 전체적인 분석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이제 수능 대비 만점을 위한 비법,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좀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6월 우리 모의평가 그래요. 따끈따끈합니다. 어저께 봤어요, 여러분. 전체적인 우리가 한번 총평을 해보도록 하죠. 자, 6월 모평. 자, 여러분 시험을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시험을 봐왔잖아요. 자, 전체적인 난이도 어땠습니까? 난이도 그렇죠. 기본적으로요.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시험을 못 봤는데요. 좀 평이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좀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수능이랑 비슷하고요. 난이도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 난이도가 평이한데요. 우리 EBS 연계율. 자, 우리 관심사죠. 중요합니다. 70%, 네, 70% 연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본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겠다. EBS 지문에서 그대로 나온 작품도 있고요. 또 살짝 걸쳐서, 배운 작품과 또 안 배운 작품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우리 수능이잖아요. 사고 능력 시험. 그러니까 뭔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해보셨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약간 그 지문 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A형을 본 친구들은 보셨을 텐데요. 앞부분 보시면요. 화법. 보통 합법이 처음에 지문요 이렇게 3개로 주어집니다. 3개인데요. 이번에는 그렇죠. 지문이 3개에서 자, 지문이 하나 줄었어요. 그래서 자, 2개가 됐습니다. 축소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요. 우리 B형을 본 친구들의 경우는 문학에서도 독서죠. 자, 문학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독서에서도 있었는데요. 독서의 경우는요. 우리 지문 5개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독서 지문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지문이 4개입니다. 자, 이렇게 축소가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한 지문에 문제가 4개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세트. 그 한 지문을 정확하게 내가 분석을 못하면 문제가 다다다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제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지문이 줄었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좀 여유롭지 않았을까? 아니요, 여유롭지 않았어요. 이제 이러한 틀의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산 문제인데요. 선생님, 국어인데요. 그렇죠. 국어인데도요, 이제 고난도 문제로 좀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고난도 유형이 문제는 쉽다고 했지만 평이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어때요? 그렇죠. 고난도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 고난도 유형은요. 우리 계산 문제 중간에 A, B형에 다 나왔어요. 다 출제가 됐는데 26번, 27번입니다. A, B형. 중간 한참 풀고 있는데요. 뭔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에서 살짝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라는 거. 26번, 27번 여러분 좀 풀면서 시간 많이 걸렸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문항수 오답률이요.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또 고난도 유형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문학인데요. 문학에서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복이 주는 유형이 있잖아요. 상위권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 다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 대한 좀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고난도 유형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6월 모평 여러 번 보셨지만요. 문학에서 가장 큰 그렇죠. 변화가 있었죠. 문학 보니까요. 문학은 사실 우리 수필극이 단독으로 원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선택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 세트가 원래 그렇죠. 5개, 지문 5개, 5개로 구성이 되고 수필이나 극은 해마다 번갈아 나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문학이 그렇죠. 세트가 몇 개가 됐어요? 5개에서 4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자, 4개밖에 안 나왔고, 이 수필극이 아예 그러면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았죠. 수필극이, 보니까요, 문제 속에 잘 녹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고 나서 이것을 여기에서는 시나리오였어요. 시나리오로 우리 AB형 공통이었어요, 친구들? 풀었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변형할 수 있는지, 갈래의 어떤 변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교과 과정에서 사실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변형하고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 또 현대시나 고전시가 AB형 보면요. 거기에 또 우리 고전 수필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문학의 세트는 4개 지문은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 수필극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좀 특이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6월 모평 전체적인 좀 틀을 봤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살짝살짝의 이렇게 약간의 변형이 있었다라는 것. 자, 이제 우리는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조금 만점을 받기 위해서 다가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본 거 다시 한번 좀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 난이도는요, 이 정도 난이도면 여러분 어땠어요? 풀만 하셨습니까? 이 정도 난이도로 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 EBS 연계율 우리 계속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EBS 교재 작품들을요 좀 분석하는 것. 근데 암기식은 안 된다.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화법 A형, 또 독서 B형, 이러한 변형 있었고요. 지문에 좀 이렇게 개수가 바뀌었어요. 또 오답률 높은 까다로운 유형은 아무리 평이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늘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틀렸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또 문학 지문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변형되니까 시험에서 내가 봤던 틀이 아니야, 내가 공부한 틀이 아니야 라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정도의 변형은 감안하고 우리가 시험을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이제 우리 또 이제 진짜 출발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수능 만점을 향해서 여러분이 달리는 거거든요. 지금 6월 모평 잘 보면 뭐 합니까? 수능이 중요한 거죠. 못 보면 어때요? 수능날 내가 지금 이 단점을 보완하리라,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막 계속 괴롭힌다고 해서 성적은 안 달라집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이제 좀 본격적으로 자, 만점 좀 비법, 우리 어떻게 수능 대비 국어 정확하게 좀 내가 성적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비법입니다. 이제 비법이 샤샤샥샥 나갈 거예요, 여러분. 딱 정신 차리고 집중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비법 먼저 첫 번째 비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념을 장악해야 됩니다. 자, 개념을 한번 어떻게 장악해야 될지 우리 문제 같이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좀 장악하는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이렇습니다. 6월 모의평가의 국어 A형 13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요, 친구들이요, 많이 틀렸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 문제 유형을 딱 보시면요, 피동사와 기역, 니은, 피동사와 사동사의 개념을, 그렇죠, 묻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피동사동의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편안하게 풀 수 있었는데요. 약간 함정이 뭐냐면, 그런데 피동사동의 형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시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였다라고 하는 똑같은 형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사동의
개념은 그렇죠. 뭐뭐 하게 하다.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시킨다. 피동은 뭐뭐 하게 되다, 되어지다. 어떠한 동작을 당하다. 자, 이렇게 이제 딱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 또 사동은 늘 그렇죠. 중요합니다. 목적어랑 같이 오지. 이러한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 친구들은요, 좀 쉬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개념이 좀 어렵다. 좀 내가 헷갈렸다. 그러면요, 이 13번 오답률이 꽤 높더라고요. 자, 우리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5번입니다. 자, 막 짜라락 나와 있으니까 어지럽죠? 자, 저는 빨리 갈 거니까 여러분도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운동화 끈이 풀리게 되어진 거죠. 운동화 끈이 풀리게 된 거니까 피동. 자,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와, 나 확 풀리게 됐어. 피동. 업혔다.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히게 된 거죠. 피동입니다.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게 한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동이에요. 자, 옷을 햇볕에 말렸다. 목적어도 나와 있네요. 사동이에요. 니은이 중요한데요. 3번의 니은. 친구를 말렸다. 이게 뭐예요? 기본형 말리다. 이거는요,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자, 여기에서 함정 빠지지 말았어야죠. 4번, 둘 다 사동이네요. 그렇죠? 5번, 우리가 드디어 찾는다. 5번입니다. 꽃다발을 안게 한 거니까 사동이고요. 아기 곰이 포근하게 안기게 된 거죠? 자, 피동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문제를. 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조금 좀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개념을 장악해야 합니다. 주로 EBS에서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 또 기출에 있는 개념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뭐 갖고, 그럼 선생님, 저 문법 몰라요. 뭐 문법 책 하나 볼까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기출과 EBS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으로 다시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면서도 여러분 그렇죠. 막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개념, 타동사? 그럼 그 개념을 다시 내가 찾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동사, 피동사 다시 문제를 통해서 들어간다. 자, 그 방법을 꼭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또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또 봤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 봤던 문제예요. 기억이 나나요? 네,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A, B형.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자, 보세요. 문제를 근데요,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한다는 거 뭐냐면,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잘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는요,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이 기억, 니은, 디귿을 뭐 해봐라? 그렇지, 띄어쓰기 잘해봐. 띄어쓰기 할 수 있니?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또 볼게요. 자, 그 다음 보니까요. 확인사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보예요. 이게 개념인데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는 이해가 빠르죠. 처음 뭐 보조용어, 본용어 막 머리 돌아가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들도 그렇죠. 기본, 기출, EBS 뭐 이런 교재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자. 자,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라는 거고요.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내가 살아가다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해요. 자, 검색했어요. 또 사전을 펼쳤어요. 그럴 때 그 단어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는 표제어로 실린 거예요. 이게 단어가 되는 거죠. 자,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아서를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어는 본용어는 결국 뭐예요? 그렇죠. 단어와 단어라는 거죠. 띄었어야 된다라는 핵심 이러한 개념을 뽑아내야 되겠죠. 또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어는 보조용어이다. 자, 그럼 그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자, 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다 친절합니다. 알려줬어요. 기억은 살아가다예요.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어요. 한 단어예요. 띄었어요? 띄어쓰지 않아요? 아, 그렇죠, 여러분. 띄었으면 안 돼요. 그냥 살아가다 붙였어야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아서를 바꿔 쓸 수 있다면 본용원 플러스 본용원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본용원 단어, 본용원 단어. 단어와 단어는 어떻게 띄어 쓴다. 우리 거기 확인 사항에서 첫 번째 있었죠? 그러면 바다 띄고 가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디귿 볼게요. 닮아가다입니다. 닮아가다는 뭐예요? 아니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본용원 플러스 보조용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붙였을 수도 있고 띄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수능 우리 시험장 가면요.
엄청 긴장됩니다. 그렇죠. 막 긴장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개념을 거기서 익혀서 문제를 푼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정확하게 공부하자. 자, 우리 또 두 번째 비법 만나러 갑니다. 수능 만족을 위한 비법이에요. 자,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키워드 싸움이에요. 키워드를 누가 잘 뽑아내는가.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능 시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또 점점점 점수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문장도 아주 길고요. 겹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자, 복잡할수록 그렇죠. 이열치열 느낌처럼 생각해 보세요. 단순화하는 거예요. 핵심어를 좀 뽑아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 가시면 훨씬 쉬워요. 자, 화면 함께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선생님 완전히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자, 여기서도요, 이렇게 우리 색깔, 파란색 있죠?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임경업전 앞에 쭉 나왔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낭독한대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죠. 핵심어 키워드는 낭독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낭독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많은 청중들, 사람들에게. 자, 김자점이 장군에게 죄를 씌워 죽이는데 이르자 분노한 어떤 이가 네가 자점이더냐? 하면서 벌떡 일어나 낭독자를 해쳤다고 해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에 몰입하는구나. 자, 그래서 극적 환상을 불러일으키고요. 낭독하면 청중들은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막 김자점 그 역적의 이야기를 막 하면 그 사람을 막 미워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물의 심리 이런 것들을요. 생생하게 느낀다는 게 바로 낭독이죠. 그래서 청에 대한 이 우리 임경업전은 청에 대한 어떤 적대감,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쓴 고전 소설이죠. 임경업 이런 영웅에 대한 흠모의식 이런 것들에 정말 얼마나 청중이 몰입했는가. 자, 낭독, 청중, 몰입. 이렇게 여러분이 좀 키워드를 뽑아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또 우리 선지 봐야 되겠어요. 자, 1번입니다. 그렇죠. 임경업이 호황을 꾸짖습니다.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막, 와, 잘한다. 자, 청에 대한 적대감을 지닌 청중이 기뻐하죠. 통쾌합니다. 자, 맞아요. 자, 2번입니다. 칼을 쓰고 잡혀가는 임경업을 보며 의주 백성들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임경업은 그 호황에 정말 호의를 받고요. 그 공주랑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부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을 그렇죠. 뿌리치고 왔는데 이 김자점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가게 됐잖아요. 의주 백성들이 우는 장면을 보면 우리 청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이런 김자점 이런 나쁜 사람 하면서 흥분해야 되겠죠. 임경업을 흠모하는 청중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 모른다고요? 누가요? 자, 우리 핵심 키워드 청중이에요. 청중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앞에 이야기들을 지금 다 계속 자 낭독자가 읽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핵심 키워드에 자 집중해서 그 꼬투리를 잘 잡고 자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자 3번입니다. 주상이 세자를 꾸짖는 장면을 낭독합니다. 주상의 분노 그럼 우리도 같이 청중도 같이 분노하고 그걸 생생하게 받아들이겠죠. 자 4,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게요. 자 사자가 임경업에게 이렇게 잡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 당연히 그 작중 인물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임경업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겠죠. 청중의 반감,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 자, 그 청중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 보기의 키워드랑 아주 잘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자, 키워드를요,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키워드를 복잡할수록 놓치지 말자. 잘 뽑아내자. 자, 그 다음 또 우리 하나 더 비법 만나러 갑니다. 세 번째 수능 대비 만점 비법입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우리, 아까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국어시험이지만요, 간단한 이렇게 뭔가 산수를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더하고 빼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숫자에 울렁증이 있는 친구들, 저는요, 문과예요. 그래서 과학 지문이 어려워요. 계산하는 거 숫자 나오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그런 지문을 좀 뽑아서 기출에 많거든요. 이렇게 계산 문제들이 많이 그동안 나왔어요. 수능에서도 출제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죠. 잘 조금 모아서 여러분이 연습하는 자세 필요하다. 자, 문제 만나러 갑니다.
자, 문제 A형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자,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뭐 우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필요한 시간과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열처리를 거친 우유를 우리가 이제 마신다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D값과 Z값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핵심 키워드 뽑아내기로 했죠. 자, D값이 뭐예요? 어떤 미생물을 특정 온도에서 뭐 할 때, 열처리할 때 그 개체수를, 미생물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얼만큼? 10분의 1로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아, D값은 이런 시간이구나. 무슨 시간? 미생물의 개체수를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10분의 1로, 10%로 만드는 것. 자, 이렇게 개념을 뽑아내셔야 되겠고요. 또 만약 같은 온도수에서 개체수를 다시 100분의 1로 줄이고자 한다면 D값의 2배, 그렇죠. 10분의 1 곱하기 또 10분의 1이 돼서 100분의 1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곱하기, 자, 2, 그래서 2배, 이렇게 되겠죠. Z값은 특정 D값의 10분의 1만의 시간의 개체수를 다시 10분의 1로 줄이는데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온도. 자, 이렇게 D값과 지금 Z값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지문 여기 요 부분의 계산 문제만 좀 확실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그러면 우리 보기가 있는 문제. 자, 발문을 잘 봐야 되겠죠. 윗글을 고려할 때 보기와 같은 조건에서의 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적절한 것이네요. 적절한 것을 묻는 겁니다. 자, 보기 같은 양의 원유가 담긴 세 개의 병입니다. 자, A, B, C 있죠. 60도씨, 60도씨, 65도씨. D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D값은 자, 미생물의 개체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머릿속에 그걸 계속 넣고 있어야 됩니다. 50초 다 갔네요. Z값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다라는 정도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선지 가보도록 할게요. 뭔가 1번부터 5번이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자, 정답이 바로 1번이어서요. 1번을 요 Z값과 D값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뽑아내고, 참, 이해를 한 친구들은요, 시간 단축을 엄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요, 확실하다. 이건 정말 100% 확실하다 하면 그 밑에 문제들은 사실은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살짝, 실수할 수 있겠다. 살짝, 이게 완전한 답인지 모르겠다라는 경우는 2번, 3번, 4번 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1번을 보세요. A, B가 들어있는 원유를 60도씨에서 100초 동안 열 처리하면, 자, 보세요. 우리 A, B에서는요, 아까 50초였던 거 기억나요? D값이, 자, 우리 50초였어요. 거기에서 100초가 된 거죠. 자, 곱하기 2가 된 겁니다. 다시 10분의 1로 간 거예요. 10분의 1에서, 자, 다시 또 10분의 1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초가 된 거예요. 50초에서 100초. A와 B의 남은 개체수는, 자, 우리 1000개에서 출발했어요. 보기에서. 자, 기억나나요? 1000개에서 다시 100개가 됐을 거고요. 50초가. 그렇죠? 다시 50초에서 또 100초로 갔으니까 100개에서 다시 10분의 1로 줄어들면 D값 생각나요? 그렇죠. 그럼 10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요, 여러분, 보기에 그 숫자랑 이렇게 줄긋기를 하면서 1대1 대응으로 푸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1번 답은 딱 쉽게 찾을 수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은 2, 3, 4는 뭐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개체수가 더 많아지는데 더 적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을 구할 때 더 오히려 시간 단축되는구나. 아,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우리 첫 번째 강의를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수능 만점 비법과 또 전체적인 총평이 있었잖아요.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만점 비법 더 많아야 되겠죠. 더 열심히, 그죠? 모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자, 우리 6월 모평 봤습니다. 6월 모평 보고 나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틀린 유형 한번 짚어보셨나요? 틀린 유형 꼭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만점 비법, 만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 대비책, 자, 나갑니다.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보기 유형이 있습니다. 보기 유형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보기 유형에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키워드를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지문 안에 정답이 있잖아요. 지문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자 수용하면서 내가 이해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보기에서 나온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럼 보기의 관점이 무엇인가,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요, 지문과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보기 유형 많은 학생들이 좀 살짝 틀리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자, 우리도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제 봅니다. 자, 국어 A형, B형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자, 사실 EBS 교재에 실려 있었던 작품이죠. 모래톱 이야기고요. 그런데 지문이요, EBS 교재에서 봤던 부분과 또 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섞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암기, 기계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다른 지문이 나와도 그 등장인물의 성격들은 아니까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고 독해야 하는데 쉽습니다. 자, 보기 보세요. 모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행포를 비판합니다. 자, 그래서요, 작가 자신이요, 뭔가 모래톱 이야기를 쓴 이유, 조마의 섬을 배경으로 한 이유는 바로 그런 권력의 행포를 비판하기 위한, 그렇죠, 주제의식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 뽑힌 사람들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건우 할아버지 나오죠. 윤춘삼 나오고요. 또 이 건우 할아버지의 그 주변 그 마을의 모습, 또 건우의 엄마,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런 서술자는 나죠. 건우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자, 등장인물들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또 서술자의 선생님이 또 서술하고 있죠. 자, 서술자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등장인물들 저항적 주체의 모습, 여기에 보면요, 건우 할아버지 정말 끝까지 저항하는 멋진 모습 보여주잖아요. 자,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을 증언한다라는 거, 서술자 나의 역할, 또 작가의 현실 참여의식,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럼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와, 자, 여러분 머릿속에 지문은 이미 있어요. 보기와 지문, 그리고 또 이 선지를 잘 연결해야 되겠죠. 1번입니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 자, 선생님이 서술하고 있죠. 나의 이야기는, 자, 내가요, 조마의 섬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관심을 갖는 거겠죠. 2번입니다. 조마의 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 선생님이 가정방문 갔어요. 건우의 글을 봤어요. 그 안에 섬 얘기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조마의 섬, 주머니 섬이라고 하는 이 조마의 섬의 이야기랑 상당히 맞닿아 있었다는 거죠. 건우도 그러한 것들을 이제 쓰는 걸 보니까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 기록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3번이 우리 답이었죠.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을 두었다기보다는요,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 윤춘삼 씨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랑 상당히 비슷하네? 나는 두 개 다 들었고 읽었으니까 선생님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임을, 건우 아직 어린 학생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자, 지문과 보기의 연결고리를 잘 찾으셔야 되겠고요. 4번, 5번 넘어갑니다. 자, 4번, 5번. 나의 이야기가 조마의 섬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부조리한 실상을, 그렇죠, 그 조마의 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어떤 비판의식이 있는 거죠. 자, 5번도 마찬가지로 권력의 행포, 비판, 이러한 키워드 중심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좀 많이 이제 수능 비법 자꾸 이렇게 챙기고 있죠. 5번째 우리 또 가보도록 할게요. 5번째는요, 여러분, 단어의 뜻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어의 뜻 어때요? 문장이 뭐 많고 내용이 기니까 그냥 읽기 바쁘다. 그런데 평소 내가 여러분 깊이 있게 단어에 대해서 사색하거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 때 그게 수능장에 갔을 때는요, 깊이 있는 이런 연결이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득점 받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지문을 풀 때, 선지를 분석할 때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단어들을요, 좀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골똘히 고민하는 그런 습관을 조금 여러분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문제 또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제 봅니다. 자, 문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6월 모의평가 국어 B형 33번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 이 문제도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했거나 또는 뭐 틀렸거나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같이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김광균의 와사등이라는 작품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EBS 교재에서 봤던 작품이에요. 또 박영래의 울타리 받기라는 작품은요, 우리 수능 교재에서 EBS 우리 교재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작품이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여러분? 낯선 작품들이 그렇죠.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저 대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요, 좀 더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하고 또 그 단어의 의미들을요, 정리를 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와사등이나 울타리 박 씨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우리 충분히 읽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보기를 보면서 또는 저는 A형인데요 라는 친구는요, 와사등이라는 작품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 많이 또 봤던 작품이니까 같이 보면서 울타리 박 중간중간 말씀드릴게요. 자, 보기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 와사등의 작가죠. 감성보다 뭐를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자, 문장 자체가 이렇게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광균이 뭔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했구나라는 것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모더니즘입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 회화적, 그렇죠. 그림의 이미지. 자, 회화적 이미지 하면 뭐랑 연결해야 돼요? 그렇죠. 시각적 이미지를 여기다 연결하셔야 되겠죠. 자,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자,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비판적인 태도였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1950년대 후반에 시적 경향을 보여주는 박용래. 자, 울타리 밖의 작가입니다.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의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져가는 재래의 것들, 우리 옛날의 것들, 그래서 토속적이라는 단어랑 연결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죠. 회화적 이미지 똑같죠. 그래서 두 시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서 보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회화적 이미지, 회화적 이미지. 그렇죠. 시각적인 이미지, 이런 감각이 비슷하다. 자, 회화적 이미지를 보고 나요. 자, 토속적 이미지를 환기. 환기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나오는 우리 개념어입니다. 또 용어입니다. 뭐예요? 불러일으킵니다. 토속적인 정치, 이 시를 읽으면 그런 어떤 고향, 토속 이런 전원적인 느낌이 살아나. 환기라는 단어. 자,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라는 단어. 그렇죠. 뭔가 나열하여서 배열한다. 뭐 나열해서 나란히 배치한다. 자,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조금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뭔가 보기가 어려워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자, 이게 바로 주제의식이죠. 울타리 박, 자연의 지속성,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런 것들을요 소박하게 그리고 있구나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1번입니다. 시각적 이미지 묘사. 자,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보기에서 이미 그렇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봤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회화적인 이미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의미들을요, 잘 연결하고 또 이렇게 비슷한 단어, 유의어, 또 뭐 반의어, 이런 관계들까지 여러분이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2번입니다. 가는, 자, 우리 와사등입니다. 와사등이에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문명 속에서 고독해하는 도시의 황폐함, 이런 현대인의 고독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답이 2번인데요, 여러분. 시간의 순환적 흐름. 순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환적 흐름? 이게 뭐지? 자,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는요, 작품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자, 연결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순환. 자,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이 평소에 조금 단어들을 볼 때 그냥 쑥쑥쑥 넘기면 조금 곤란하겠다라는 거.
또 이제 나를 보시면요. 이번에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 그렇죠.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배열, 자연의 지속성. 자, 이러한 단어들 집중해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답은 우리 지금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3번 보시면요. 무성한 잡초.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시험 문제가 꼭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 시어는 어때요? 무성한 잡초 앞에 보면요. 원관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안에는요, 찬란한 야경, 그렇죠? 무성한 잡초인 양 이렇게 막 헝클어져 있습니다. 찬란한 야경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이요, 상심 이런 거, 불화, 상심 이러한 좀 단어들의 깊이 있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능해야 되겠죠? 자, 화초,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 보기에서 봤던 그대로 단어들 여기서 연결했습니다. 자, 4번은요 보니까요.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확인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외라는 부분 바로 이게 가의 주제 의식이었죠. 자, 5번입니다. 나는 가와 달리. 그러니까 나시만 보면 된다 이 얘기죠. 자, 토속적 정치. 우리 보기 밑에서 확인했던 키워드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고향의 소녀, 고향의 소년, 울타리 이런 토속적인 시어. 자, 이런 토속적 정치 이런 키워드 이런 단어도 여러분이요 좀 잘 보셨어야지 되는 단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그래요. 단어도 내가 막 그냥 뭐 급하니까 문제 많이 푸느라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흘려보냈던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죠. 좀 더 꼼꼼하게, 알차게, 좀 깊이 있게 평소에 사색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그게 갑자기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요, 수능 만점을 위한 비법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화장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장문. 자, 화장문 어떠셨어요, 여러분? 화장문은요, 사실 시간 단축이 아주 중요해요. 선생님, 저 화장문에서 다 맞았어요. 합법, 장문, 문법이죠. 다 맞았어요. 하하하. 좋아하는데 시간 막 30분 걸렸어요. 자, 이러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화장문의 경우는 20분 이내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연습, 사실 시간 단축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연습이 살 길입니다. 자꾸 풀어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또 시간을 재면서 이제 좀 시간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요. 이 화장문의 경우도요. 일단은 여러분 화법 장문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이것도 읽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보면 꼭 무엇에 대한 것인지 주제가 나오거든요. 글을 쓸 때도 장문에서도 꼭 이렇게 뭔가의 주제를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엇에 대한 것이지?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또 우리 대화에서도요.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지? 그래서 그 대화하는 사람들, 그 내용과요. 또 선지가 있잖아요. 이 선지를요. 1대1로 연결을 하시면서 자, 사실 이건 뭐예요? 줄긋기입니다. 1대1 대응. 자, 무슨 말씀이에요? 자, 선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죠. 그렇죠. 자, 선지가 있고요. 또 우리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찾을 때요. 자, 이렇게 줄긋기를 하면서 대화 사회자가 여기서 이 말 했잖아. 1번. 2번 여기서 이 말 했잖아. 이쪽에 이거 있어. 이렇게 해서 1대1로 대응, 줄긋기 하시면요. 쫙쫙쫙 바로 그냥 답을 바로 확인하시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과 장문 이렇게 뭔가 줄긋기도 막 하시고요. 또 주제, 이런 키워드, 또 이렇게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어떤 연관성, 질서, 뭐 이런 규칙,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그렇게 문제를 좀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문법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법은 우리 개념은 자 기본 기출이나 우리 EBS 교재에서 여러분이 조금 보시면서 다시 역으로 개념을 좀 이렇게 완성해 나가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6가지 비법을 뭐 1시간 안에 모든 걸 뭐 알파와 오메가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당장에 도움이 될 것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여러분 가채점 해보셨죠? 가채점 해보고 나서 막 시험지를 버리고 싶었어요. 또는 이게 내 성적이란 말인가? 막
갑자기 장마가 되고 비가 오고 또 항상 시험 내가 평소에는 실수를 안 했는데 막상 시험 볼 때 긴장해서 시간이 막 급하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또 뭐 독서에서 계산하다가 문학을 잘 못 봤어요. 뭐 나름대로 다 그렇죠. 사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지금 뭐 모의평가 우리 또 9월 달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모의평가를 뭐 향해 달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다시 짜잔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적대별 이제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성적, 사실 뭐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렇게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대별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 EBS의 교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좀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뭐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잘 돼, 이렇게 했을 때 안 돼,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실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요. EBS 교재하고 기출, 그렇죠? 기출 이 문제들, 그동안 쌓여왔던 이런 이제 모의평가 문제들, 뭐 모의고사 문제들, 학력평가 문제들을 여러분 3회 이상 기본적으로 계속 여러분 지금 막 이제 풀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A형 보는 친구는 나는 A형만 볼 거야, A형만 풀 거야 라는 생각, 뭐 B형은 B형만 풀 거야 이런 생각을 뭐 굳이 하시지 말고요. 조금 이렇게 낯선 문제들을 접하고 많은 문제들을 좀 접해야 되는 친구들 경우는요. A형, 뭐 B형 이렇게 섞어서 푸시는 것도 좋고요. 또 계산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같이 우리가 A형 봤는데요. B형에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B형 문제들을 또 가서 또 풀어보는 이러한 자세, 좀 적극적으로 내 단점, 나의 약점을 좀 이렇게 고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갖자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공부 방법, EBS 교재는 여러분 거기에서 문학의 연결률이 높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시작품의 경우는요. 좀 약간 여러분 이제 메모해 보세요. 시작품의 경우는 완벽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짧으니까요. 그래서 막 주제도 파악하고요. 여러 가지의 그런 표현법들을 완벽하게 그래야지 우리 수능장 갔을 때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품, 뭐 고전시가, 뭐 현대시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이 돼야 되겠어요. 뭐 문제만 막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기보단 작품에 집중하라는 거. 또 소설의 경우, 현대소설, 고전소설은요, 그 지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지문이랑 섞일 수도 있고, 안 봤던 고전소설의 경우 막 지문이 워낙 기니까요. 내가 춘향전이에요. 아는데 내가 모르는, 그쵸, 안 봤던 지문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캐릭터들을요, 잘 일관성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정리를 해 나가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줄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대략적인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훨씬 편하다라는 거. 자, 소설은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정리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독서가 문제인데요. 독서는요, 좀 연계율이 좀 약간 낮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경우는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요, 기출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요, 또 뭐 계속 수능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봤던 작품, 뭐 봤던 원리, 봤던 개념,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뭐 별의 뭐 등급, 뭐 밝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가 봤는데 또 나왔네? 계속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리 중심으로 해서 좀 여러분이 개념들을 익혀가시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봐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뭐 교재 활용 이런 것들 정리해봤고요.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요, 여러분 이제 상위권, 뭐 최상위권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은요, 일단은 만점 받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3점짜리 2개 틀렸어요. 그런데 이게 등급 에서도 밀릴 수 있고 타격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평이한 수준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위권의 친구들은요, 문제를 딱 볼 때 내가 100% 이 문제는 100% 자신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100% 정답이다라고 하는 자,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문제 풀다 보면 그렇잖아요. 2번하고 5번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좀 살짝 자신감 없을 때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셔서요. 이거는 완벽하게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
뭐 이런 식의 어떤 100% 정답을 찾는 그렇죠? 그런 확신을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뭐가 나오겠어요? 자신감이 나오고 아 내가 이렇게 푸는 게 맞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위권은요 이런 어떤 자신감 100% 정답을 잡고 확신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예요? 다시 여러분이 좀 선지를요 정확하게 100% 확신할 수 있는가 스스로 체크하라는 겁니다. 선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대충 풀고 있는 문제가 없는가. 아, 이건 대충 이게 답일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걸 잡아내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뭐,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여러분, 유형 있죠. 내가 약한 유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약한 유형. 그렇죠. 문학 파트에서 어디, 독서 파트에서 어디, 뭐, 나는 자꾸 문법에서 한두 개씩 자꾸 걸려요. 막 이러한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형, 또 영역별 그런 파트별 그 내 약점, 취약점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영역 어떠한 내가 파트에서 그렇죠? 문학인지 뭐 비문학인지 어떤 유형인지 자 이것을요 완벽하게 공략을 하고 좀 정리를 하고 유형이나 영역을요 자신감 있게 그래서 취약 부분 어떤 취약 파트 다시 집중 공략.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제 좀 이제 하위권 친구들, 그쵸? 뭐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자, 중하위권 친구들은요, 뭐 여러 문제를 막 풀고 싶잖아요. 여러 문제를 풀지 마세요. 그래서 중하위권 친구들은 여러 문제보다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같은 문제 있죠? 그래서 같은 지문을 반복한다. 같은 지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자, 같은 지문을 반복하는 것, 이러한 공부 방법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공부 방법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요, 같이 우리 이제, 좀 봤던 것들요,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부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2부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입니다. 최고의 스타 강사와 함께하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학 입시 합격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뭐, 6월 모평, 우리 이제 분석도 해보았고요. 이제 좀 고민도 같이 해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입니다. 시간 충분한가요? 네, 시간 충분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음 먹고 집중하신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 뭔가 이게 내가 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해도 지금 한다고 될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회의적인 그런 고민은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지금 내가 좀 아프기는 하지만 내가 틀린 문제 다시 보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다시 보기 싫어요. 그러나 그런 틀린 문제 다시 보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자 계속 쭉 꾸준히 해나가서 수능 때까지 이렇게 쭉 수직 상승하시기를 선생님도 같이 응원할게요. 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효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